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날이었습니다. 연이틀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장초만 약하지 않겠느냐 봤는데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BM이 있었습니다. BM이 오늘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 자릿수 급등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또 연평도 폭격이 좀 있어가지고 장중에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윤 대통령이 그 양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또 연평도 폭격이 나왔다. 참 이것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튼 뭐 좀 냄새가 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저기 미국 증시가 변곡점이 생기는데 여기 고용 지표가 나오죠. 비농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요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연초 들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 전체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역시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일 새벽에 뭐 끝나고 내일 아침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알겠죠 뭐. 나스닥 지표가 모든 지표를 녹여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오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게 이거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늦게까지 비농지표 보실 필요는 없지만 비농지표가 나오면 이제 금리와 연관돼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좀 반등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 개인이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약 3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1,300억, 1,7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의 6천억 정도의 매수가 나왔고 이건 뭐 프로그램 매도로 때린 거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개인이 3천억을 때렸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수급의 변화죠. 늘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안타깝지만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이 나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의 비차익은 순수하게 주식을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약 1360억의 비차익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얘기는 외국인은 주식을 프로그램으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코프로 BM이 121선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 장대 양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121선을 한꺼번에 뚫고 나가는 그동안의 조정을 좀 없애고 추세를 전환하는 장대 양봉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수 주체를 살펴봤는데 기관이 제일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약 1,500억의 매수를 했는데 뭐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앞다퉈서 에코프로 BM을 매수했다. 반대로 개인이 약 2,400억의 매도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코스닥에서 약 3천억을 매도했다고 했는데 보다시피 2,500억의 에코프로 BM 개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했던 모습이 나왔다가 또 양봉이 나오니까 요 30만 원대 언저리에 매입하셨던 분들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개인들은 좀 물려 있다가 올라오면 매도가 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물려 있다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래서 항상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이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게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가면 그때 다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 위에서 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안타깝지만 아무튼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양봉이 121선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은 요런 기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수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이렇게 확연하게 줄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앞으로 향후 상당히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NCM보다 NCA가 더 수출이 잘 되는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골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앞으로 NCA 삼성이 주도하는 NCA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NCA를 하고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 혹자는 뭐 공매도 한매수라고 그러는데 공매도는 외국인이 많지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매수를 좀 미리 선점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선제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NCA 양극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8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은 1대 1대 1이에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출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니켈 때문에 니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좀 위험해요. 위험해서 안정성이 이제 좀 요구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야지만 NCA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NCM보다 더 기술력이 있어야만 만드는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은 그 옛날에 아시겠지만 그 처음부터 NCA로 했습니다. NCA 기술이 원래 언제 누구의 거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일모직 아시죠? 제일모직. 원래 삼성 거였어요. 삼성 제일모직. 삼성 제일모직하고 삼성에서 만들고 있다가 거기에 에코프로 BM을 이제 같이 끼워줘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었는데 이 제일모직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만들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양극재를 못 만들었어요. 포기했던 거를 이동채 회장님이 약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의 연구 끝에 NCA를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나서부터 원래 기술은 제일모직의 삼성 거였어요. 삼성 거를 싸게 받아다가 개발한 거니까 삼성하고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합작사로는 에코프로 EM이 있고요. 그리고 9만 톤 규모의 NCA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에코프로 BM하고 2028년까지 약 5년 동안 43조 규모의 하이니켈, 니켈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11이니까 그래서 양극재를 공급과는 중장기적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포스코 피처엠도 했지만 얘는 10년 동안 40조고 얘는 5년 동안 43조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 이것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바로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규모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게 반영이 조금 늦게 되는 것 뿐이지 이런 계약 기간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성은 주로 각형 배터리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 모양이죠. 각형 배터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P6예요. P6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그 중국산이 아닌 저가형이 아닌 프리미엄 상당히 비싼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역시 각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니켈 비중이 기존의 88%에서 91%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열이 잘 나고 화재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응급제에다 실리콘 소재를 넣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P6라는 배터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32년까지 약 7년간 P6 배터리를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다 만든다고요? 바로 에코프로 BM이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4680 배터리 46파이라고 하는데 지름이 46 정도 되는 원톤형 배터리 이것도 삼성에서 만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가장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유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뭐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물론 가격은 비싸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가격이 좀 높은데 좀 떨어져서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또 수혜를 에코프로 BM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이니켈 NCA 양극재가 사용될 전망인데 요거를 누가 만든다고요? 코프로 BM이 만듭니다. 결국에는 포스코보다 에코프로 BM이 더 기술력이 좋다라고 삼성에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약간 자존심 상하겠지만 아무튼 기술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오늘 아침부터 상승을 해서 끝까지 마감하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장을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3.4%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 말씀드렸죠. 여기 121선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여기 넘기려다가 실패했지만 아무튼 요즘 뭐 차근차근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면 한 2월 달 정도면 이제 만날 것 같은데 2월 달 정도부터 만나면 121선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 아니면 뭐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 맞고 눌리고 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를 넘겨야 돼요. 아마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과거에는 에코프로가 더 탄력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BM이 더 탄력적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BM은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에 이제 다른 이제 명시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그 이 121선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매매하실 때 121선 위에서 노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121선 밑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급으로 121선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 BM이고요. BM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섹터가 같이 움직이니까 어떤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LNF가 그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래소 이전 때문에 패시브 매수라든가 미리 선점하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당분간 LNF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MSCI 편입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면서 오전에 13% 넘게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치고 나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2월 말 정도에 이제 유입이 되니까 2월 말까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눌리면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아시잖아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박스권 형태의 모습이나 아니면 여기 잠깐 또 박스권 뚫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뭐 워낙 탄력이 좋아서 단기로 매매하시면 나쁘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BM에 뭔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BM이나 다른 2차 전지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탄산리튬 가격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9만 5천 위안 정도의 가격대에 있고 이게 10만 위안에서 좀 깨진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거금 100%만 딱 풀어줘도 풀어줘도 오늘 한 20% 올랐을 거예요 최소. 제 생각에는 오늘 증거금 20% 플러스면은 에코프로 BM이 한 20% 가고 에코프로도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탄력이 나왔을 텐데 다소 아쉽습니다.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풀어주겠죠. 그죠? 풀어주면 그때부터는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깜짝 놀라셨던 분은 많으실 겁니다. 백령도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격 사격을 했다라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맞지는 않고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중에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빅텍이라고 이게 그 전쟁 관련주 뭐 터졌다 하면 올라가는 주식인데 오늘 거의 한 12시 한 50분부터 짱대 양봉이 나와서 올랐죠. 근데 보세요. 시간대를 보세요. 오전 9시에서 11시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오전 9시에 하고 11시 요때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함구하고 있다가 요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석연치가 않죠. 이 주식시장이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만 안 나와서도 제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 9시에서 11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발표되면서 올라간 이런 모습.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좀 안 좋아져요. 질이 떨어지는 테마주가 많이 납니다. 테마주 성격의 그런 장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무슨 테마주, 오늘 전고체 테마주, 뭐 테마주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냐? 아직까지 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기관들은 짧게 매매하는 경우보다는 좀 어느 섹터를 잡아갖고 이렇게 슈팅을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섹터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움직이는 거는 거의 개인들이 하는 거고 기관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를 레포트를 비롯해서 이렇게 크게 보고 매매를 해서 올려서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이 정도 사이클이 나오는 걸 샀단 말이에요. 그런 테마를 아직까지는 형성되고 있진 않지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기관보다는 이제 그런 일부 세력이라고 봐요. 종목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카페24예요. 카페24.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카페24를 매매해 갖고 올라갈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던 그 주식인데 오늘 다시 눌림목 주고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이 뭐냐? 카페24가 왜 요즘에 움직이냐면 여기에 구글이 투자를 했어요. 구글에서 카페24에 투자를 했고 구글이 갖고 있는 채널이 뭡니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잘 보시면 개인들이 광고를 때려요. 아시나요? 쇼츠 보다가 가끔 보면 이상하게 뭐 밑에 뭐가 광고라고 해서 실시간 시청자 몇 명 나오잖아요. 광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가 하느냐면 카페24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지금 카페24가 구글과 함께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15일이나 뭐 20일 이 정도만 테스트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외국은
15에서 20일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나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가끔씩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예. 그냥 중간에 영상을 틀면 나오는 광고 말고 실시간으로 광고가 떠요. 여기 밑에 보면 실시간이라고 뜹니다. 예, 실시간. 이거 아마 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넘기다 보면 쇼츠라든가 이런 거 넘기다 보면 여기 실시간으로 누가 들어왔고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 카페24가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거에 기관들이 좀 꽂혀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외국인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테통 캐피탈이라는 헤지 펀드 회사인데 거기가 약 18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29,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최종으로 아직 한 60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 180만 주에서 60만 주 남았어요. 많이 팔았죠? 120만 주 정도 팔고 지분이 이제 2.6% 남아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갔느냐? 봤더니 기관이 120만 주 가져갔잖아요. 그죠? 예? 그럼 투신, 사모펀드, 기관들이 이 카페24라는 주식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탈 여기서 매도 외국계 이제 기준 그 사모펀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이 밖에도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 정도에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인데 이거하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뭔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그 외국인이 아닌 기타 외국인. 기타 외국인이 뭔가요? 기타 외국인.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인인데 개인입니다. 개인. 외국인 개인이라고 보시면 개인을 기타 외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 매집인데 요 주식 차트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다 매집을 해갖고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타고 있다라는 거. 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눌러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못 잡아요. 그래서 일부 들어갈 예정이니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매매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개 더 뽑아놨는데 요거는 순차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집하는 주식들이 지금 제 눈에는 좀 왕왕 보입니다.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개별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 다음 주 월요일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소통방은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 확인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비농지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금리 인하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이제 또 그런 지표들의 이제 해석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아무튼 당분간은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칭을 아직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주필승 투자 소통방은 저밖에 없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닌 사람들이 뭐 같이 연동해서 한다, 연계해서 한다, 뭐 팀장이다 그런 사람이 절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소통방을 운영하지 않고요. 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3개월은 좀 더 할인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평생 같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점. 그래서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연락처로 1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는 분에 내 문자가 갈 거예요.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물론 이제 반반영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다 이렇게 카페24도 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탄산 리튬이나 이런 거 변화 없지만 NCA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올려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흔들리지 않게 시장이 막 이렇게 변동되면 빨리빨리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 약간 연평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큰 리스크 없이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받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 차면 닫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좀 오래 갖고 가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주필승 투자 소통방 멤버십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찰 때까지만 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로는 그분들과 함께 금리 인하 시즌을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개별 종목 장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물론 2차 전지 섹터도 워낙 수주물 창고가 좋기 때문에 반영이 되겠죠.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동안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차단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유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끔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댓글이나 좋아요 영상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오늘 힘드신가 봐요. 어제 댓글 다신 분인데 어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활기차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예정 아가방이 탄력이 좋죠. 아가방이 탄력은 좋습니다. 어제 19시간 전에 에코 머트리얼즈 팁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매매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댓글들을 보면 옛날하고는 좀 많이 틀린 옛날엔 정말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정말 정말 주식하시는 분 맞나 할 정도로 기본적인 막 이런 댓글을 다셔갖고 좀 답답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조금 알차게 공부하고 계시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들 계셔가지고 저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겠죠. 아무튼 주필승 투자연구소에 오시면은 그리고 또 꾸준히 들으시면은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제가 그 오랜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그런 경험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나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뽕이라 그러죠. 2차 전지가 무조건 간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간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연초에 1월 효과 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금리 인하 시즌을 뭐 3월 달에 하든 5월 달에 하든 진행 중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금리 상승기가 아닌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 요게 24년, 25년, 26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빅사이클이니까 요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세적 변화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